여러분, 사무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책상, 컴퓨터, 회의실. 좀 따분한 그런 거요. 근데요, 만약에 그 사무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일하는 공간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도시의 최고급 오피스들은 텅텅 비어간다는데 유독 서울만은 빈 사무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 이 기묘한 불균형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숫자만큼 팩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서울이 2%, 근데 샌프란시스코는요? 무려 31%입니다. 와, 이건 그냥 좀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15배잖아요.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첫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오피스 시장의 대분기입니다. 왜 전 세계랑 한국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 분기점이 된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이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는 재택근무다 하고 외칠 때 한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정반대였죠. 자, 이제 다들 사무실로 돌아오세요. 바로 이 한마디가 최고급 오피스를 향한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킨 기폭제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오피스도 아니고 왜 더 좋은 오피스였을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질적 도약, 영어로는 Flight to Quality라고 하죠. 이 질적 도약이라는 게 그냥 낡은 건물에서 새 건물로 이사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핵심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투자이자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 정도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하려면 그만큼 매력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리역 경영진의 거의 절반, 48%가 지금 뭘 제일 고민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올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가장 확실한 카드, 그게 바로 압도적으로 좋은 오피스였던 거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냥 보고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현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CJ 대한통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현대제철,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부 다 최고급 오피스로 둥지를 옮겼어요. 바로 이 질적 도약이 지금 한국 오피스 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기업들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바로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대체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이 표가 진짜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010년에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랬죠? 당연히 연봉이었어요. 30.5%.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2021년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업무 환경이에요. 연봉을 제치고 당당히 1위로 올라섰죠. 세상에 10년 만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돈만큼, 아니 어쩌면 돈보다 더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원하는 게 대단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식당 많고,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있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좋은 카페. 전부 일이 아니라 생활에 맞닿아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오피스는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편의성까지 챙겨줘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워라밸을 외치면서 칼같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제 최고의 오피스는 최고의 업무 공간인 동시에 최고의 생활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숙명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이 높아진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새로운 화폐로 떠오른 이것, 어메니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정말 단순했죠. 집, 회사, 점심, 회사, 집.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회사 와서 커피 한잔하고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오후엔 잠깐 눈도 붙이고 퇴근 후엔 사우나 갔다가 저녁 약속까지 이 모든 게 오피스 빌딩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사무실이 아니죠.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직원들 좋으라고 돈만 쓰는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어메니티가 곧 성과와 직결되거든요. 실제로요, 성과가 높은 회사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 이런 웰니스 공간이나 협업 공간 같은 시설이 무려 2배에서 4배나 더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데 이런 호텔급 어메니티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막대한 비용을 오히려 수익으로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4.9%.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원들 절반 이상이 우리 회사 건물에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가 생긴다면 내 돈 내고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와, 이제까지 돈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어메니티나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서 처음 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돈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 열의 9은요. 한 달에 1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막연한 기대 수준이 아니죠. 이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빌딩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입주사 직원들한테 피트니스 멤버십을 팔고요. 주말에 텅 비는 라운지는 가족 행사 같은 개인 이벤트용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컨퍼런스 공간은 외부 세미나에 대관해주고요. 심지어 여의도 파크원의 스위치 22 같은 곳은 아예 방송이나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이 변화들이 가리키는 미래는 딱 하나입니다. 오피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목적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오피스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과거에는 입지가 어디냐, 평수가 얼마냐 같은 숫자가 전부였죠. 지금은 직원 경험이 얼마나 좋으냐, 웰빙을 챙겨주느냐 같은 질적인 가치가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일과 삶,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걸 한데 아우르는 하나의 다목적 종착지가 되는 게 바로 오피스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최고의 오피스는 그냥 일만 하는 유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주 잘 기획된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오피스의 가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사무실이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하나의 상품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기꺼이 그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